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전 흥미 분석을 통한 스토리텔링 작성 기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흥미는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직무와 흥미 유형에 잘 맞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직무와 흥미 유형에 잘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 영역에서의 어떤 열정적으로 일했던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질문에 쓸 수 있냐고요? 자, 대학 생활 동안에 본인이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일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격 분석과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성격은 우리가 그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제 MBTI겠죠.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성격 특성을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가 이제 MBTI인데 이 MBTI는 그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16가지 성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그 서로 반대되는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의 성격 MBTI를 성격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감각과 직관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을 선호하는 사람은 그 대부분 이전 그 어떤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그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내가 맛보고 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짜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감각형의 사람은 자기가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중시하고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관찰 능력이 뛰어나며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하며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직관적인 사람은 어떤 오감,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직감, 육감, 영감이라고 하죠. 저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필이 느껴지면은 그냥 사귀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육감이나 직감에 의존하는 그러한 어떤 성격 성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어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관계, 또 가능성, 또 비전을 보려고 하고 직관적인 사람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며 현재보다는 어떤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전 사고와 감정인 것인데 이 사고와 감정은 그 어떤 이 사고적인 사람은 상대방 인정 체면보다는 어떤 논리적 분석과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원리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통성이 별로 없죠. 이 감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전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 있죠. 관계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판단과 인식을 살펴보면은 판단적인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고 종교를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일도 항상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신경을 잘 못 씁니다. 그 일이 마무리 지고 나서야 다른 일을 하는 성격인 것이죠. 자, 인식형의 사람은 어떤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즐기는 것이죠.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잘 적응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계획성이 좀 부족하죠. 그냥 유유자적,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뭐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어, 첫 번째 성격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전 외향과 내향을 인 것이죠. 그래서 외향은 주로 외부 세계에 지향하고 인식과 판단에서도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특히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편지나 글보다는 말로 하죠.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먼저 좀 앞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가 너무 서둘렀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성향이고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은 자신을 빨리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반장, 부반장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 좀 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조직에서도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분히 조용히 있고 그래야 에너지가 쌓이는 이런 성향이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죠. 어떤 말과 행동을 앞서는 것보다는 미리 어떤 사고, 어떤 확신을 갖고 나서야 행동으로 옮기지 그냥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여러분의 그 성격을 검사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 여러분 성격 유형을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편 검사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문장을 읽고 둘 중 더 선호하는 문장에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뭐 이거나 나는 똑같이 좋아한다라고 해도 그 중에 더 좋아하는 걸 하나 체크해서 빠짐없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한 것을 옆에다가 개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직접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하셨는지요? 어,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점수를 다 이렇게 합계를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체크를 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이 되고 여기는 전 2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성격 성향을 이제 숫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EI 외향 내향에서 그 둘 중에 하나 높은 점수만 씁니다. 영문자로. 그러면 2가 높으면 2, S, N 중에서 N이 높으면 N, T, F 중에 T가 높으면 F가 높으면 F, 아까 J, P 중에서 J가 높으면 J. 그러면 전 자신의 성격 유형은 ENFJ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자기의 어떤 MBTI 네 자리 코드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기도 하고 또 행동에 앞서기도 하고 에너지가 완전 외부 세계에 관심이 있고 자 N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현실보다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즉흥적이고 자 F가 나왔으면은 F는 어떤 원리 원칙 뭐 이성적 냉정함 이런 것보다는 어떤 대인관계 관계지향적 뭐 감정 정에 끌린 이런 거가 되겠죠. F는 그리고 JP에서 J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항상 뭔가 목표가 있고 목표를 지향하려고 하고 한 가지 달성을 할 때 굉장히 그쪽 분야에 끝까지 일을 마무리 질 때까지 이제는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 일이 끝나야 다른 일을 하는 P가 나왔으면은 이제 융통성 있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뭐 인생을 그렇게 급박하게 살 필요 없다. 무슨 걱정을 하냐라고 하는 태평하고 융통성 있고 유유자적한 성향인 것이죠. 뭐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벌려서 항상 바쁘고 분잡하죠. 전화하면은 항상 바쁘대. 근데 왜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저녁 때 전화는 또 안 해. 이것저것 벌리는 그러한 성향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P는.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성향이 ENFJ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성격 장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2죠. 지금 2 나왔으니까 자, 2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으로는 리더십이 있고 대인관계가 있고 친화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외향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학교 다닐 때 어떤 간부나 뭐 이런 걸 했어. 그러면 어떤 항상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리더 역할을 했죠. 그럼 리더십에 관련된 경험이 나올 거고 또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친화력이 좋아서 어떤 영업적인 마케팅이라든 이런 걸 했다고 하면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판매 왕도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 이런 경험 이런 관련된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점으로는 행동이 너무 앞선다는 것이죠. 충동적이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단점으로 하고 그래서 그 단점으로 쓸 때는 이 단점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단점, 그렇죠? 치명적인 단점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회계
지원하는데 성격이 좀 덤벙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행동으로 앞서는 그런 추진력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3번 이상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단점 극복 노력을 쓰면 됩니다. 자, 내향적인 사람은 장점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요.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행동으로 옮기질 않죠. 상당한 집중력이 있고 생각이 깊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면 된다. 자, 신중하다. 직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직무는 격리부 뭐 이런 쪽에도 관련이 있겠죠. 뭐 또 개발, 연구 개발, 게임 뭐 이런 거. 자, 단점으로는 자기 노출을 억제하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명상에 빠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단점 극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제 EN이기 때문에 E에 대한 것을 장점을 찾고 한번 단점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걸 쓰면 됩니다. 내 직무에 맞는 걸로. 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소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단점 극복의 노력이죠. 항상 작은 일에도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은, 그다음에 감각적인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요. 산을 그리라고 하면은 산 속에 있는 새도 그리고 또 풀, 뭐 나무 이런 어떤 안에 꼼꼼한 내용들이 다 담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꼼꼼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관련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이 이제 나오면 좋겠고, 이분은 저는 N이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이 없죠. 꼼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죠.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여 자료 검토 시간을 줄이고 기간 내 의사결정을 내린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다는 관련된 정보를 핵심적으로 채집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직관적. 이분이 이제 아까 EN이니까 N에서 이제 장점을 나올 수가 있죠. 굉장히 미래지향적, 도전적 변화를 추구하고 신속 측면이 있다. 정말 그 직관적인 사람은 신속해. 너무 빨라.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그냥 직감에 괜찮다 그러면 딱 하는 거야. 손해 볼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그 손해를 본 경험도 있을 테고 유리한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면 되겠고, 단점으로는 그 자신의 판단으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좀 어떤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단점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자, 뭐 의사결정 시에 자신의 직감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정보와 타인의 의견도 반영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직관형의 어떤 성격의 단점이고 또 극복하는 노력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T는 굉장히 객관성 있고 논리적 분석적 규범 중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과 응보다 이에는 이, 코에는 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때로는 좀 냉정하다, 지나치게 좀 이성적이다, 계산적이다 이렇게 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따지죠. 어디에 쓸 건데 언제 갚을 건데 차용증 하나 써 이렇게. 그래서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냉정한 분위기다. 단점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원리 원칙 보다는 좀 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감정형. 이번에 이제는 F의 장점이죠. 우호적, 관계 지향적, 관련 경험으로 스토리텔링. 너무 우호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절을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 업무 과정,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공과 사를 구별하여 정중한 거절을 한다. 또 요 F
이런 다른 사람과 모여서 정말 하는 거에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이 저는 스토리 경험으로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장점으로 쓰면 됩니다. 특히 저는 뭐 봉사 사회복지 쪽에 가는 사람들은 봉사정신, 봉사심 같은 거 쓰면 딱 맞겠죠. 자, 판단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 추진력, 계획적, 체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련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을 찾아보고, 그렇지만은 단점으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해. 사실 뭐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 직무에 전혀 무관하거나 아니면 그 직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성격으로 단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한다. 자, 인식형은 개방성, 융통성, 이해력, 관련 경험으로 장점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분산, 너무 막 이렇게 혼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면 되겠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이 저는 인식형에 대한 단점 극복 사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성격이 직무와 잘 맞을 때 그 장점에서 성격에서 그 장점을 찾고 단점은 직무 영역과 전혀 무관하고 대인관계와 무관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무관하는 거를 단점을 쓰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단점은 본인이 선택한 직무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을 인사 담당자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시트 2-3 자신의 성격 장단점을 쓰시오. 자, 그 MBTI 분석해서 본인의 성격이 나왔고 그래서 그 성격과 성격의 본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되겠다 생각하는 장점을 가지고 발휘했던 경험들을 한번 그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장점으로 어떤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또 성격의 단점은 무엇으로 쓸 것인지 어떻게 극복하겠는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할 때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좀 30초 정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